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철민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지금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유해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지는데 보니까 의원님이 최근 출간하신 책 추천사를 이 부의장님이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던 계기가 예전에 이해찬 총리님 전당대회 할 때 제가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 나중에 보좌진이 되고 지금 뭐 국회의원까지 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해찬 총리님이 계셨어서 그 이후로도 뭐 그래도 가끔 인사드리고 여쭙고 제가 이번에 책을 낼 때도 추천사 요청드리고 했었는데 네. 이게 마지막 소통이 될 줄이야. 뭐 저도 정말 마음이 많이 내려앉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지금 이제 5일간 민주당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애도 기간으로 하셔서 최소한의 당무만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방송 끝나고 네. 서울대병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경시 의원이 어제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 오늘 그 시의회 윤리특위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이 자수서 같은 것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뭐 워낙 이번에 이제 혐의점 같은 것들이 분명하고 실제로 법적 처벌 가능성이 거의 뭐 100% 확실하다 보니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사퇴 등등 일종의 반성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형을 감경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실제로 경찰 수사든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뭐 당연히 뭐 대부분의 이제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뭐 고백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네. 이후에 이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제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지금 요새 황금 PC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녹취 한 120여 개가 있다는 그 PC에서 김 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있다. 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급된 분들의 뭐 실명이 구체적으로 다 거론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확대되는 상황, 의혹이 확대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뭐 안타깝죠. 네, 뭐 그래도 저희 민주당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선거 과정이나 당에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뭐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 코앞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거나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당의 의무이기는 하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만큼 당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좀 명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는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김경시 의원이 여러 가지 이 뭐 자수 등등 그리고 뭐 황금 PC라고 얘기하던 여러 가지 증거 등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증거와 증언들이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는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뭐 경찰이 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럴 이유도 아예 없고 또 뭐 저희 당에서도 이거를 숨길 일이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뭔가 정리해 나가는 게 뭐 저희 당이나 뭐 경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의원님께서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는 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특검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잡음들이 지속되면서 뭔가 이제 국민들께서 점점 뭐 저도 사실 엄청나게 놀라기는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뭐 이런 공천 언급이라든지 이런 부정부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정화되고 없어졌다라고 생각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실제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일을 불거져서 정말로 놀랐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당에서 이거를 뭔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이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으신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뭐 저희가 숨기거나 뭐 보호하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을 거다. 아주 명확하게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고 밝힐 일이 있으면 밝히는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 뭐 그게 특검이라면 특검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어떤 조치라면 다른 것들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당내 반응이 궁금한데요. 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네. 지금 네. 뭐 다른 이슈가 워낙 많잖아요. 뭐 다른 이슈도 워낙 많고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이 신뢰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진짜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안한 쌍특검 안에 이제 공천원금 수수 의혹 특검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찬성하시는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뭐 제 개인 입장이야. 네. 저는 사실 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 신천지 그 정교 유착 관련된 특검 당연히 다 하고, 예. 뭐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쪽은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공천원금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철규 김종재 의원 녹취 같은 것도 예전에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도 다 해서 정말 밝힐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이게 국민들의 불신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만큼은. 그래서 저는 뭐 특검이고 뭐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뭐 가장 확실한 조치는 다 취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정치가 바뀌어 나가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 진보당 등 야사당이 이른바 동공청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 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하고 당사자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개정안 발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법이 약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건 솔직히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공천원금 같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완전히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국회 과정에서 논의를 해 나갈 텐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그냥 단순하게 처벌만을 강화하는 게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냐 이런 문제부터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아예 발붙일 수 없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의 뭐 당 차원에서나 국 차원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슬로건이 젊은 대전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라고요. 뭐 슬로건은 아니고 책 제목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마치 슬로건처럼 네, 잘 제 하신 책 것 같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건가요? 저희 대전과 충남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조금 쫓아가기도 버거워하는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버거워하고 있는 도시가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 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일하는 방식, 새롭게 일하는 사람들,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제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젊은 대전 충청 어떤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엄청난 시대 변화의 파고 속에 있잖아요. 뭐 AI든 로봇이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을 움직이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지역산업 정책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은 사실 지역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아예 희미하다시피 하거든요. 사실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했고 네. 거의 뭐 하는 게 사실 없다시피 했는데
했는데 그냥 중앙정부 쳐다보기만 했지 뭔가 내려주기를. 근데 지금 이제 통합 과정에 맞물려서 저희가 큰 재정적인 권한들 그리고 훨씬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집니다. 넓어지고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지역이 뭐 대전만 해도 뭐 AI나 바이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의 생태계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나 확실하게 지역산업정책을 해나가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사회 지금까지는 이야기만 해왔지만 정말로 코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AI 때문에 뭐 일자리가 마구 사라지는 게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본소득의 어떤 진화된 버전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소득이나 아니면 혁신 기업들의 이 초기 투자와 또 장기의 인내 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는 지분들이나 그래서 기본소득의 진화된 버전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네. 공동체가 대전 충남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새로운 AI 시대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네. 4년간, 5년간인가 20조 원, 네,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 대전 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법으로 다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한 상황이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성일종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한시적인 4년간 20조 원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조세권이 이양돼야 된다. 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간 20조 원이라는 거는 최소한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 원래도 저희 당내 충청특위도 있고 지금 당정협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지속 가능한 재정분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4년간 뭐 1년에 5조씩 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확실한 권한과 재정 여건을 통해서 해나가는. 그래서 뭐 조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그 이 지방세수 확보 대통령도 지난번에 말씀을 제 기억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었는데 65대 35 이런 이야기를요. 확실한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이 주체적인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당연히 없고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지금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법인세, 양도세 이런 거는 네. 지방 재정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기가 좋으면 그 다음 해에 그것도 변동성이 엄청 크게 적용되고 양도소득 때도 부동산 경기를 너무 타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고 꾸준히 늘어나는 예를 들면 뭐 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게 사실 적절해서 그런 내부적인 논의를 지금 하느라고 저희가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라서 네. 뭐 그냥 조세권이라고 하면 막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뭐 이게 제가 보기엔 용어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게 예측 가능하고 어떤 이제 굉장히 단단한 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이게 지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 통합 자체가 이제 무산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발언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실제로는 이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원래 이제 그 대전 이장우 시장하고 충남의 김태웅 도지사가 제안은 했어도 그냥 정치적인 의도로 제안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뭔가 고백하는 일 아닌가? 네. 오히려 이제 정말 밥이 다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재뿌리기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뭐 가능하면 주민투표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그렇게 따지면 이장우 시장과 김태훈 도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 그냥 하면 됐거든요.
근데 왜 안 했고 왜 지금은 왜 안 하고 있는지 오히려 사실은 통합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특히나 대통령이 20조 이상의 확실한 재정 지원과 권한을 이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군색해져서 이상한 이 재뿌리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로 아주 이 의도가 정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하시고 있고 저희도 당연히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주민투표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네. 이번에 이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주민투표 등등을 거쳐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뭐 열어놓고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일단 설 전에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저희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미 정부의 초안은 지난주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당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사항들이나 추가하자는 게 많아서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지금 뭐 이해찬 총리님 요 사회장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 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저희가 원래는 발의를 하려는 계획이었고 발의하게 되면 이제 국회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설 전에도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시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명절 전에 통과시키는 네. 걸로. 대전 충남의 이제 지역 주민들 여론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명칭도 궁금하고요. 또 뭐 청사 문제도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혼재돼 있습니다. 이 뭐 중앙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훨씬 더 큰 프로젝트들, 뭐 아까 말씀드린 산업 정책부터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철도 뭐 이런 국토교통 정책 같은 것들도 실제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저희가 대전에서 내포가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교통망 확충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도 사실 뭐 걱정하시는 게 있죠. 우리 대전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우리 이러다가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약간 네. 그런 어떤 우려들도 네. 있으셔서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은 맞고 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큰 비전에 대해서 시민들께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함께 토론해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오늘 김민석 총리가 이제 충남 대전 와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사회장 수년됐군요. 때문에 약간 지금 수년시켰지만 이후에 정말로 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뭐 저희도 뭐 당에서도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혼재되어 있는 분위기를 확신한 비전으로 모아가는 작업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대전 충남 통합시장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주요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경쟁자가 모든 어르신들입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던 방식대로 원래 일대로 일하던 그냥 선배 정치인들 다 제가 존경하고 친하기는 하지만 네. 그냥 그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한뭉텅이의 경쟁자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패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과거의 세대의 경쟁으로 프레임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네. 이거 차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강훈식 실장이 저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조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 물론 제 선거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는 네. 뭐 사실이기는 하지만 강훈식 실장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이 경력으로서는 훨씬 더 이제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고 또 같이 저랑 같이 젊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충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에 너무나 훌륭한 후보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강훈식 장철민이 토론하고 새롭게 미래를 같이 경쟁해서 만들어 간다.
그냥 정치가 바뀌었다, 지역이 바뀌었구나라는 그 과정 자체로 그냥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마를 강력히 희망하시는 네. 입장이신데 청와대에서 낮을 것 어차피 같습니까? 제가 희망한다고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서요. 네. 저는 지역의 미래만 생각해야죠. 네. 네. 청와대에서 낮을 것 같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강훈식 실장 본인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갈수록 시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김민석 총리를 여론조사,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총리실이 제외를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여론조사가 어떤 조사가 나오냐에 따라 선거든 당의 방향성이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신경 쓰죠. 근데 여론조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우리의 지금 민주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김민석 총리가 뭐 수차례 사실 뭐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선거 과정에서 그게 뭐 딱 후보에 대한 실제로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밝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 표명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론조사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게 어떤 다른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깜짝 쇼, 멱살 잡아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제 그 전격적인 발표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구체적인 질문 뭐 하나 드리면 이게 절차를 문제 삼으신 건가요? 합당 자체를 반대하신 건가요? 사실 둘 다입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100% 200%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최고위원들하고는 최소한 이제 아무리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그래도 다 양보한다고 해도 최고위원들하고는 얘기하셔야죠. 이게 당 지도부 안에서 특히 당의 전략 단위,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단위에서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스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한 이후에 하셨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든 말든 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합당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차 자체가 망가진 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합당 자체도 저는 정말 졸속 합당이 안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합당을 한다면 당장 의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조국 대표는 같이 공동대표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뭐 당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몇 자리 주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일종의 나중에 기초 단위에서 뛰고 계시는 후보자들도 많잖아요. 원래 저희가 지난 예전 선거에서 저희 당에서 공천 불복해서 탈당하고 출마하고 하면 뭐 아예 이제 컷오프를 시키든 아예 뭐 이 감점을 어마어마하게 주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적용하는 거야? 이런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럼 그냥 합당한다?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라서 이게 졸속 합당이 안 될 수가 있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 같으면 합당 자체도 이미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절차가 만약에 최고위원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합당에는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와서 조국 대표도 백의종군하겠다. 뭐 다른 어떤 지분 요구 같은 거 하나도 하지 않겠다. 뭐 나머지 이제 기초에 있는 조국 혁신당의 이 출마자들도 감점이나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당 사람들 지금 당내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럴 일이 아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네. 예. 뭐 그런 합당이라고 하면요. 완전히 그냥 정말로 완전히 그냥 흡수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조국혁신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안온하게 이제 우리 큰 정당에 온다는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남는 합당이잖아요. 뭐 그런 합당이라면 저희 민주당 뭐 사람들도 당원들도 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 합당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합당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는요, 특히 이제 호남 쪽에서 불만이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최근 조국 혁신당 후보들을 겨냥해서 결격자들의 억지성 합당 지분권 요구로 인한 갈등이 벌써 눈에 보인다. 그렇죠. 이런 발언하셨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네. 현장에서는 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뭐 이렇게 군수든 시장이든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랑 통합 경선 같은 걸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경선 룰은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점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어마어마한 갈등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완전히 그냥 민주당 위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원 당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뭐 그렇게 갈등 요인이 아예 안 생긴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더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